터빈 블레이드 제트 엔진에서 역할을 좀 볼게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터빈 블레이드로 연소실에 그 가스를 압축을 해가지고 블레이드 돌려가지고 압축기를 통해 압축해갖고 추진력으로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따라서 저도 이게 직접 사물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여기서 유튜브나 구글에 나오는 제트 엔진 터빈 블레이드는 연소실에서 나온 고온과합의 가스를 받아서 고속으로 회전한다. 이 동력으로 압축기를 구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기를 지속적으로 압축을 한다는 거죠. 예, 동력은. 그래서 초고온의 연소가스와 1분에 수만 번 회전하는 환경을 견뎌하므로 특수 내열 합금으로 제작된다. 내부에는 냉각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 응용만 냉각 시스템에 작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소실에 생성된 초고온 고압가스가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팽창하고 이 힘으로 블레이드가 연결된 터빈 축을 빠르게 회전시킨다라고 있는데요.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추진 구조로도 가는가 이걸 조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터빈 블레이드 역할을 연소실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이거를 이 압축기를 회전시켜서 공기를 흡입하고 연소실로 보내는 핵심도 연소실로 공기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좀 알았는데요. 이게 잠깐 볼게요. 터빈 블레이드가 단순히 공기를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온고압의 가스 흐름으로 에너지를 받아 회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기 공급 및 냉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연소실에 나오는 고온고압의 가스가 터빈 블레이드에 부딪히며 블레이드를 고속으로 회전시킨다. 최고 효율로 가스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특수한 날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가스 터빈 블레이드는 135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된다. 압축기에 가져온 압축 공기를 블레이드 내부의 냉각 요로로 보낸다. 그래서 내부로 공급된 공기는 블레이드 표면의 작은 구멍, 냉각공을 통해서 분사되어서 블레이드 표면에 얇은 공기막을 형성하여 고온의 가스로부터 블레이드를 보호한다. 초내열 합금 재질을 사용한 고온 구조에 견디도록 설계된다. 높은 내적 사태를 견디기 위해서 고정밀로 제작된다. 이만한 작은 드론에나 있다고 제트 엔진 우크라이나에서 하던데, 네, 만들 때 그것도 들어가던데. 그러면 터빈 블레이드 없이 비행체의 추진력은 터빈 블레이드 없이 가스 터빈 엔진을 기반으로 비행체의 추진력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아예 작동할 수 없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연소실에 나온 고온고압의 에너지를 가스 에너지를 받아 회전력으로 압축기를 구동한다. 그러면 이게 미니 어떤 그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어서 공기 탱크로부터 공기를 빨아들이고 얘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연소실에 넣는 역할을 공기 탱크의 압축기를 달아갖고 하고 터빈 블레이드는 연소실에서 나오는 이런 추진 구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뒤로 압축해서 내뿜는 이런 구조도 쓸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작은 규모로 달아가지고 여러 개를 다루면 되죠. 작은 규모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직접 보지 않다 보니까 핵심적인 역할 수행 직업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터빈 블레이드는 연소실에 나온 고온고압의 가스 에너지를 받아서 회전하여 위 회전력으로 압축기를 구동한다. 공기만 공급하는 구조인 줄 알았는데 엔진 작동 원리 붕괴 터빈이 없으면 압축기를 돌릴 수 없고
그래서 압축기가 공기를 압축하지 못하면 연소실에서 연료를 태워서 공급의 가스를 만들어낼 수 없다. 공급 구조는 맞는 것 같은데 추진력의 근원 상실. 현대 제트 엔진은 가스 터빈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팬을 돌리거나 터빈을 통과한 가스를 고속으로 분출하여 추력을 얻는다.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 손상 압축비 조화 엔진 효율 감소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터빈 블레이드를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언어부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스 터빈 엔진이었을 때 제트기는 그래서 이만한 우크라이나에서 하다 보니까 이만한 드론인데 그다 그 터빈 달았더라고요. 터빈 블레이드를. 현대 제트기에 사용되는 여객기 전투기 제트 엔진은 가스 터빈 엔진의 일종인데요. 공기를 흡입, 압축, 연료와 함께 연소시켜서 터빈을 돌리고 그래서 이때 발생한 고공고압의 배기 에너지로 추진력을 얻는다. 추진력과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두 개를 같이 하나. 그래서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프롭 제가 좀 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좀 봐가지고 직업이 아니라서 램제트나 스키램제트처럼 터빈이 없는 제트 엔진도 존재한다. 회전 부품이 없는 이 모든 제트 엔진이 가스 터빈은 아니다. 여기 터빈이 없는 제트 엔진도 존재한다고 나와 있네요.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듈러 작은 거를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해서 연소실을 이렇게 연소실에다 그러면 6개짜리가 있다. 6개짜리가 있는데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서로 나오는 어떤 추력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추력에 그렇죠 이런 에너지가 틀리면 강하게 융합하게 되는 현상. 그래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는 연소실을 쓸 수 있는데 자동차나 배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언어부도 할 수 있고요. 연료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왼쪽 그래서 좌우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안에 모듈 안에 본 연소실이 있고 외부 키트로 달아가지고 외부 모듈을 같이 달아서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달아서 키트로 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압축 공기를 한번 내뿜어주고 연소실 안에 제트 엔진 내뿜어주거나 바깥에서 내뿜어주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팽창력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압축 공기를 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연소실에서 나오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공기를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은 팽창력이 그만큼 세진다는 거죠. 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램제트나 스크림제트는 터빈이 없는 제트 엔진인데요.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램제트하고 스크림제트. 터빈이 없다는데요. 기계식 압축기 없이 초고속 비행 시 유입되는 공기 압력으로 램 효과로 작동하는 제트 엔진인데 공기 속도를 암속으로 낮춰서 연소하지만 스크림 대체는 초음속 비행 중 유입된 공기를 초음속 상태 그대로 연소시켜서 마 5 이상의 급초음속을 구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램제트 엔진 마 3에서 6까지 도달하는데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흡입구로 들어온 공기가 디퓨저를 지나며 속도가 줄어들고 압력이 높아지는 람 압축 원리를 이용한다. 구조 회전 부품 팬이나 컴프레셔가 없는 단순 구조이다. 인렛 흡입구와 연소실 노즐로 구성이 된다. 흡입구 연소실 노즐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램제트 같은 데도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공기 압축 공기를 연소실에서 내뿜을 때 넣어주면 될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연소실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 비싼 회전 어떤 가스 터빈 엔진 없이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대중소로 연소실을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압축 공기를 안에서 내뿜어주고 밖에서 내뿜어줘 팽창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 그렇게 추진하는 이런 열기가 8개 엔진이든 그런 연소실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뿜었을 때 회전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로 자체를 회전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회전 통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안 되면 뭐 그게 저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이렇게 뭐 어떤 그 터빈 블레이드 조그만 것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해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연소실마다 다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소실마다 6개다 연소실이 3개다 그러면 그것마다 달아가지고 추진력을 내갖고 어떻게 내주면 더 세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작은 구조라도.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스 터빈 엔진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회전력을 만들어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로 사용하시면 저기 온오프도 할 수 있고요. 병렬식으로 큰 놈이 있고 작은 놈들이 있고, 그래서 큰 놈이 일반적인 추력 기초 추력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병렬로 온오프해서 뭐 속도를 높인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램제트 엔진이 흡입구 연소실 노즐인데요. 엄청 그렇죠. 낮은 속도에서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부스터를 사용해서 초기 속도를 확보한다. 주로 미사일 추진기관으로 사용된답니다. 램제트 엔진이 비행체 엔진이. 그래서 이거 뭐 되네요. 없이도 터빈 블레이드 없이도 되는데, 스크램제트 엔진 마하 5 이상 초음속. 그래서 연소실 내부의 공기 흐름까지 쇼음속 상태로 유지하며 연료를 태운다. 그냥 아예 그냥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뒤로 나갈 때 공기를 갖다가 굉장히 속도를 높여놓을 때 공기를 그대로 유입해 가지고 연소실에서 딱 연소하면 이 흐름을 타고 팽창해서 나가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미사일에는 일단 이런 비싼 전투기 엔진을 달지 않기 때문에 램제트는 연소전 공기를 암석으로 감소시키지만 스크램제트는 연소전은 모두 초음속을 유지하여 공기 저항과 엔진 내부 온도를 줄여 더 빠른 속도를 낸다. 그래서 이거는 터빈 블레이드가 없네요. 기술적 난제,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고 찰나의 순간에 연소시킨다. 매우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흐름을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흐름을 엄청나게 고속으로 할 때 흐름을 엄청나게 빨아들여. 그럼 이기다가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압축기까지 가동해서 압축 공기도 더 세게 내뿜으면 공기 흐름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아들여서 이로 내뿜 때 공기 추진 구조로 만들어주죠. 내뿜 때 여기다가 공기 탱크 압축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같이 내뿜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준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소실에서 연소를 해가지고 그 공기 흐름에 따라서 팽창력을 만들어준다. 공기 흐름을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고, 이게 공기가 흘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진력을 만들어주면 공기가 이렇게 뒤로 내뿜는 구조와 더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기 흐름과 더불어 팽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팽창을 하죠. 그래서 태풍이다 그러면 이게 더운 에너지가 가입이 돼 있다. 근데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면 회전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커지죠. 공기가 유입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연소실의 가스를 회전식으로 내뿜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공기 흐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일단은 램제트나 스크램제트는 터빈 블레이드 방식이 아니다. 이런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고 찰나의 순간에 연소시킨다. 매우 고도화는 공기를 아예 빨아들여 갖고, 램제트 수기 방식은 연소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램제트, 스크램제트, 초고속 병은 특수한 연소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램제트는 유입된 공기 속도를 낮춰서 연소한다. 스크램제트는 엔진 내부에서도 공기가 초음속을 유지하며 연소한다. 엔진 쪽으로 공기를 직접 빨아들이네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 데 보통 쓴다는데요. 압축기와 구조적 특징은 압축기도 없고 터빈도 없는 단순한 구조이다. 초고속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을 높이는 디퓨저를 통해서 압축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료 혼합 및 화염 유지. 연소실 내 공기 속도가 매우 빨라서 화염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레임 홀더, 화염 안전기 기술이 중요하다. 저속에서는 램제트, 고속에서는 스크램제트로 전환하는 두 가지 이중 모드를 다 갖고 있는 놈도 있다. 작동하는 이중 모드 엔진도 조정. 초속에서는 램제트를 쓰고 고속에서는 스크램제트로 전환한다. 고유한 형태 연소실을 통해 고속비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는다. 미사일 같은 데는 암석 마 1 미만 연소를 할 때 쓰고 스크램제트는 마 1 이상의 연소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를 가지고 블레이드가 없이도 터빈 블레이드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기 압축기 방식으로 공기 모터를 이용해 빨아들여 갖고 연소실에 넣어보내고 또는 그 공기 압축기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공기 흐름을 속도를 엄청나게 꽂고 그 통로의 구조를 만들어 엄청나게 빠르게 유지를 해서 이렇게 사실상의 압축을 여러 군데로 하면 되겠죠. 통로를 빨아들여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되게 해서 작은 형태로 압축을 해갖고 들여 내뿜 때 이제 공기 탱크 안에 있는 압축기 공기를 같이 내뿜어도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소실에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연소실에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기류에 실어서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공기 이용. 그래서 공기 흡입식 추진 기관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료만 싣고 공기용 방식인데 산화제는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사용해서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연료만 싣고 산화제를 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제는 산소인데요. 그래서 무게를 줄이고 연료만 싣고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사용하여서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 램제트, 흡입된 초음속 공기를 아음성 미만으로 감속시켜 연소시킨다. 그래서 스크램제트, 초음속 연소 램제트, 흡입된 공기를 초음속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연소시킨다. 그래서 마 3 이상의 초고속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된다. 램제트는 회전 블레이드가 없는 터빈 블레이드가 없는 장치, 단순한 구조 때문에 초고속 영역에서 매우 효율적인 추진 구간으로.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 때문에 그 속도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유인 전투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터빈 블레이드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그럼 그냥 공기를 뒤로 빨아들여서 같이 내부안에 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뿜자. 그럼 이 방식으로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이 방식으로도 해도 되겠네. 공기 추진국 기관으로도 이번 트론 같은 데도 가능하겠는데요.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들어 해서 빨아들여 갖고 내뿜 때 공기 통로 자체를 그렇죠 이렇게 좁혀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빨아들여서 이렇게 내뿜어도